안녕하십니까. 변호하는 사이 김정현 변호사입니다. 요즘 뉴스에서 검찰개혁이다 뭐다 하면서 검찰청이 폐지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떠한 변화가 있는 건지, 왜 정치권에서는 이 문제로 갑론을박을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최근 정부 조직법 개편으로 검찰청이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2026년 9월에 폐지될 예정입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조직 명칭이 변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데 대한 대한민국 형사 절차의 대전환점이 되는데요. 오늘은 특정 정치적인 입장을 떠나서 순수하게 실무가의 입장에서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변화에 대해서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크게 이번 조직 개편으로 실무에서 변화되는 점 두 가지를 꼽으면, 중대범죄 사건에 대한 수사 주체의 변경과 검사의 보안수사권 폐지입니다. 우선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 주체가 바뀌게 되는데요. 기존에도 대부분의 일반 형사사건은 경찰이 담당하고, 다만 검찰청은 부패, 경제, 공직범죄 등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수사와 기소 및 공소 유지를 모두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청 폐지 이후에는 행안부 산하의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일반범죄와 중대범죄 수사를 각 전담하고, 법무부 산하의 공소청은 기소 및 영장 청구 등의 업무만 맡게 됩니다. 제가 이전에 수억 원대 뇌물 사건을 맡은 적이 있는데요. 그때는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한 뒤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는데, 향후에는 이러한 사건은 검찰이 아닌 중수청이 수사하게 되겠죠.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검사의 직접 보안수사권이 없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보안수사권이란 검사가 기존의 경찰에게 수사가 미진하였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보안수사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은 직접 보안수사를 하는 권한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공소청으로 바뀐다면 경찰의 보안수사를 요청하는 간접 보안수사권은 두더라도 검사의 직접 보안수사권은 사라질 가능성이 거의 확실합니다. 일반인들에게 사실 중대범죄에 대한 부분보다 검사의 보안수사권이 없어지는 부분이 아마 영향이 더 크다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향후 수사는 경찰에서 조사를 한 뒤에 공소청으로 사건을 송치하고, 공소청에서 사건을 조사하여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 경찰의 보안수사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수사가 이루어질 텐데요. 현재도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에는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검사가 직접 보안수사를 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대부분의 일반 형사사건은 큰 변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사건이나 사회적 논란이 되는 사건, 혹은 검사가 직접 보안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접 보안수사를 하고 있고, 실제로 제가 담당하고 있는 몇몇 사건들에서는 검사가 직접 보안수사를 하는 사건들도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사건들에서는 수사 방식에 큰 변화가 생긴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무가 입장에서 예상되는 문제점과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 제도가 바뀌면 예상되는 가장 큰 문제는 수사 지연 문제입니다. 지금도 고소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경찰의 인력 부족 문제 등으로 수사 지연 문제가 너무나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 경찰에서 힘들게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보안 수사 요청을 경찰에 하는 경우에는 핑퐁식으로 경찰과 검찰에서 사건이 왔다 갔다 하면서 수개월씩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따라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사경찰 인력의 보강과 전문성의 보강이 절실하다고 보입니다. 저는 거의 매주 경찰 조사 입회를 하고 있는데요. 수사 실무를 일선에서 사실상 가장 많이 접하고 있는 변호사 입장에서 본다면, 검찰에 비해서 아직까지 경찰은 법률 전문성을 가진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의 인력 부족 및 법률 전문성 부족 문제가 가장 심한 분야가 바로 경제사건입니다. 경찰이 복잡한 지능형 범죄 사건에 대한 수사 전문성이 있는지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변호사로서 조사 입회를 해보면 검찰에서는 적어도 조사를 할 때 미리 수사관이나 검사가 사건을 상세히 파악한 뒤에 질문지를 만들어 두고 피의자나 고소인을 소환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반해서, 경찰에서는 아직까지 조사 전에 사건에 대한 파악과 조사 준비가 미진한 경우가 많고,
심지어는 고소사건에서 그 자리에서 고소장을 읽으면서 부랴부랴 사건을 파악하는 수사관들도 저는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그래서 기껏 공들여서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조사 과정에서 다시 수사관을 이해시키느라고 애를 먹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물론 전문성을 가지고 매우 성실하게 조사를 하는 경찰 수사관분들도 많이 제가 만나봤지만 아직까지는 경찰 수사관마다 수사에 대한 성실함과 전문성의 차이가 조금 많이 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저 역시 그간 검찰의 문제점과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취지 자체에는 충분히 공감하는 입장이지만 제대로 된 준비 없이 단순히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데만 매몰된다면 자칫 사기꾼들만 빠져나가기 좋은 환경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선 변호사 입장에서 볼 때 검찰청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경찰과 중수청의 전문성과 인력을 보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보입니다. 검찰청이 폐지되더라도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범죄자들에 대한 수사를 어딘가는 담당해야 되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검찰청 폐지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았는데요. 뉴스에서 관련해서 말하는 내용을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법률 지식과 이슈에 대한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